네, 국정농단 등 숱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우윤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예정됐던 오후 3시에 맞춰서 이곳에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청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그 포토라인, 소위 말하는 됐습니다. 포토라인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취재진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네. 최순실 씨 아까 보니까 울먹이는 장면, 펑펑 울고 있었던데 저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검정색 에쿠스를 타고 정각에 맞춰서 이제 검찰청사에 나타났습니다. 네. 뒷좌석에서 내렸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취재진 그리고 또 시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압도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순실 씨는 이제 검정색 목도리에다가 이제 마스크로 또 얼굴을 가리고 네. 모자까지 또 푹 눌러쓴 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세워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흐느끼면서 이제 네. 펑펑 울었다고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예상하지 전했다면, 못했던 네. 시민단체들의 어떤 플래카드를 들고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표정을 예.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예.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에 저기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출입구고요. 저기를 들어가고 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실을 갈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몇 예. 마디 한마디 했죠.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한마디를. 정도 예상했던 얘기를 하고 예. 그 부분이 지금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현장에 쫓아갔던 취재진들이 얘기를 했고요.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이제 검찰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청와대 국정개입, 청와대 연설문 등 여러 가지 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들 중에서 먼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아마 형사 8부 네. 7층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서 미르K 재단에 대한 수사를 이제 시작될 조사가 이제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참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고 또 그 모습 자체, 실체 자체가 굉장히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네. 지금 검찰 출석 장면도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그 포토라인을 준수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시민단체들의 저런 항의 움직임을 예.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예. 미리 알아챌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예, 이 정도까지는 상황을,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데뷔를 하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나서서 어떤 입장을 밝힐 생각은 없었다는 거 느껴지는 것이요. 저렇게 다 가리고 왔습니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한 선에서 마무리한 뒤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당했습니다. 이제 뭐 시민단체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와서 이제 뭐 구속 수사해라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꼈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차에서 내리자마자 흐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네. 펑펑 울다가 이제 겨우 이 사람들 취재진에 쓸려서 거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순실 씨가 도착해서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의 그 조금 전에 지난 화면이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현장에는 여전히 그 네. 최순실 씨가 도착했을 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를 했던 그런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예. 최순실 씨를 구속하라. 예. 또 뭐 박근혜 하야 뭐 이런 정도의 예. 강도 높은 구호를 외치면서 여전히 강한 반발을 하고 예.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최순실 씨가 들어갈 때 예. 양쪽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구축을 했단 말이죠. 지금 화면에서 예. 보일 텐데 예. 변호인은 아니고 검찰 직원이겠죠? 검찰 직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네. 이제 최 씨가 고용한 사설 경호인인 것으로 지금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 어제 도착했을 때도 이제 4명의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검찰 수사관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일었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 고용한 사설 경호원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면에서 네. 예. 지금 최순실 씨가 아까 타고 왔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라고 적혀 있었다고 저희 취재진들이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 어제 귀국해갖고 본인 차가 아닌 그 예. 차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이고 또 차량 안에 운전기사가 지금 남아 있는데 예. 취재진 때문에 최 씨의 차가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도 전해왔습니다. 예. 엘리베이터에서 마지막을 한마디 했던 아까 박효정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했습니다만 뭐 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펑펑 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겨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 이제 미르 K 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한번 짚어줬지만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지느냐 관심사인데 다시 한번 그 가능성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일단은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만 줄잡아서 10개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형사 7부, 형사 8부가 형사 8부죠. 예. 형사 8부가 이제 재단 관련한 비리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자정을 넘겨서 조사를 하게 되고 뭐 그렇다면은 뭐 거기서 끝낼 것이냐, 하루 안에 분명히 끝이 못 낼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 귀가 조치를 시킬 것이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긴급 체포할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귀가할 수 있냐는 데에서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알려주겠다. 네.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순실 씨 차에서 내릴 때 보면요, 네. 지금 그 후드 모자를 이렇게 쓰고 목도리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그리고 본인 안경을 쓴 것 같은데 본인 또 입을 가리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애당초에는 처음에 나와서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네. 받으러 가겠다라고 네.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왔는데 네. 지금 차가 도착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은 그 취재진들. 근데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일 텐데.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뭐 이 정도의 취재 인력이라던가 이제 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네. 뭐 지금 무려 촛불 시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고 뭐 그게 어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당당히 밝힐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마도 내리자마자 이제 뭐 그런 좀 압도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랬지 않나. 지금 이렇게 펑펑 웃는 걸로 봐서 이제 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최순실 씨 외에도 지금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이 지난주부터 줄줄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에 나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조금 전에 최순실 씨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고영태 씨가 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가면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모른다. 네네.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다라는 예. 부분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K스포츠재단을 이끌었던 상황이고 네. 이 부분도 검찰 조사에서는 뭐 굉장히 주의 있게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나가면서 오늘 뭐 고영태 씨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서 2박 3일 조사를 받았고 그렇죠. 또 어제 예. 와서 조금 전에 갔으니까 또 1박 2일 조사를 네. 받은 셈인데요. 검찰 수사에 그만큼 협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씨의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그 많은 그 숱한 의혹을 과연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핵심적인 증거와 단서를 제시하면서 최순실 씨의 의미 있는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남은 수사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